서울 하왕십리동에 지은 지 10년 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0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치솟는 가격에도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매매 문의가 쏟아져 남아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매매는 소진이 됐기 때문에 관전세 이런 것도 있던 것도 다 나갔어요. 서울 성동구 아파트값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에도 한강벨트 아파트값은 꺾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칼을 뽑았습니다. 서울시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통째로 묶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서약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21가지 규제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집값의 40%로 줄어들고 주택 추가 구매 시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오는 20일부터, 규제 지역 지정 효과는 당장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한강벨트에 속하는 마포구.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였는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매수자가 끊이질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퇴직금 정산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신용대 주점 다 받고 차 심지어 차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정부는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땐 현행 기준대로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15억 원을 넘으면 4억으로, 25억 원 초과 시 2억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제한하겠습니다. 대출 한도 산정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금리의 하한도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은 대출이 2억 9,4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1억 원 이상은 5억 8,7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런 그 시장과 정책가의 싸움은 계속될 것 같아요. 정부는 또 전세대출 이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포함시켜 집이 있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서울 행당동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어제 온종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규제 지역과 추가 대출 규제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만큼 문의 전화가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당장 계약하겠다며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의 발걸음도 잇따랐습니다. 안 나서 썼는데 아슬아슬했죠. 하여튼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말한 대로 오늘자로 송금증 있어야 규제에서 벗어나잖아요. 규제 지역에 포함된 다른 곳도 계약 마무리로 바쁘다는 반응이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급하게 계약하려 한다는 문의글이 빗발쳤습니다. 이거 안 보고 계약하신다는 분도 계신데 오늘도 연락이 왔는데 근데 지금 매물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가계약금을 넣었던 분들은 계약서 작성을 오늘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오늘 정신없이 바쁘네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부동산 대책 자료를 받으려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고강도 대책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시장에선 적용 여부를 놓고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3,000세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 단지인데 추가 규제가 나올 거란 소식에 불티나게 팔리더니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이미 2020년 집값 폭등기의 상승률을 뛰어넘었고 강북 한강벨트, 과천, 분당 등도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에 깊은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집값 폭탄 돌리기를 하다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관계 장관들에게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정부는 막판까지 대책의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을 폭넓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카드도 직접 꺼내들 태세입니다.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인데 보유세 인상 등 세금은 향후 카드로 남겨놓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3단지. 2022년 30대 남성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습니다. 취득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바뀌는 것이 예고되면서 세금이 크게 늘 거란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됩니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 6천여 건으로 2022년 이래 3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집값이 계속 뛰고 있어 파는 것보다는 증여가 유리한데 보유세가 높아지기 전에 자식들에게 물려주자는 겁니다. 이러한 추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세금 카드를 쓰지 않겠다던 정부도 상승세가 확산하자 분위기가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세제 건드리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방향성은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늘어난 천여 건의 증여 중 93%가량이 서울이었고 이 중에도 강남 3구와 양천구 위주로 증여 건수가 많았습니다.